경찰이 김병기 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의원 전직 보좌관들에 대한 조사도 강도 높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먼저 김병기 의원 관련 탄원서가 민주당에 들어왔는데 김 의원이 이걸 빼돌렸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경찰이 그제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는데요. 김 의원이 탄원서 접수 직후에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이 탄원서는 서울 동작구의회 전직 의원 2명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 배우자에게 각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건넸고 수개월 뒤에 이제 돌려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 이수진 전 의원이 이 탄원서를 2023년 12월 당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던 김현지 보좌관에게 넘겼는데 이 탄원서가 이제 의혹 당사자인 김 의원에게 넘어갔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들이 어제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의 그 당시 전화 한 통을 받고 나갔다가 돌아오더니 투서가 접수됐다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럼 어제 진술에 따르면 탄원서가 빼돌려졌고 이후에 김병기 의원실에서 이 탄원서를 놓고 대책회의를 했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회 간 김병기 의원실 의원방에서 회의가 열렸다는 건데요. 회의에 들어갔던 한 보좌진은 김 의원과 배우자, 또 현금 수수에 관여한 최측근 구의원 이모 씨 등이 모여 있었고,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배우자와 이 씨 두 사람이 대체로 맞다, 인정을 했다, 이렇게 경찰에 밝혔습니다. 이 보좌진은 MBC에도 이제 당시 김 의원 배우자는 탄원한 사람들이 처벌받을 테니 절대 못 나선다면서 태평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받은 돈을 돌려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측근 이 씨가 김 의원 집에서 현금을 받아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도 이 탄원서가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게 된 건지 확실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네. 김 의원 측에서는 뭐 해명을 내놨습니까? 네, 이제 뭐 탄원서가 접수된 걸 어떻게 알았고 이후에 이제 이 대책회의를 연 게 사실이냐 MBC 취재진이 질의를 했는데요. 김 의원 측은 대부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분은 사실인 것도 있다는 얘기겠죠.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된 최측근 구의원 이모 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탄원서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탄원이나 민원, 제보의 접수나 처리 기록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탄원서 처리 문제를 은폐한 것이 아니라 탄원과 제보를 처리하는 당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이 오늘 뉴스회전에도 출연을 했는데 샅샅이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 뭐 이런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진술이 나온 거고 조사는 이루어져야겠지만 만약에 탄원서를 빼돌려서 대책회의까지 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증거인멸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제 형법 155조에는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증거인멸 혐의는 그러니까 타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어떤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처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김 의원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교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그러한 교사를 받아서 행위를 한 보좌진이라든지 다른 실무진의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이제 혐의가 불거질 수 있는 측면으로 보이고, 판례에 따르더라도 증거인멸의 경우에는 수사를 왜곡할 위험이 있는지만으로 충분하다. 실제 이것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결과가 바뀌었는지 여부까지는 판단을 하지 않고 그 단계에서 결과가 바뀌거나 왜곡될 위험이 있으면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탄원서를 빼돌렸다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증거를 무마하거나 빼돌리거나 어쨌든 은폐라든지 뭐 위조, 행위가 다 통틀어서 증거인멸이라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 기자,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김 의원의 부인이 동작구의회 의원의 업무 추진비를 유용했다라는 의혹도 있잖아요. 새로운 폭로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 부인은 이제 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진술을 사전에 코치를 받았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 A씨에 따르면요. 2024년 5월 20일 오후 5시쯤에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숍에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B씨가 문건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당시는 이제 김 의원의 부인이 동작구의회 조모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놓고서 이제 경찰의 내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가 전달한 문건에는 그 조 부의장이 경찰 진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즉, 김 의원 부인의 사적 유용이 아니라 업무 추진비 사용이라는 방향의 유리한 진술을 이제 경찰이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A씨는 또 동작 경찰서에 라인이 있다고 말하던 B씨가 김 의원과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건 해결을 도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진술 코치 문건이 이제 김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시점으로부터 약 석 달 뒤인 2024년 8월에 동작 경찰서는 해당 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이 이제 2024년 여름에 동작 경찰서장과 통화하며 사건을 논의했다, 이런 주장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지금 문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주장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김 의원이 수사 무마를 위해서 동작 경찰서와 접촉을 했다는 거잖아요.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뭐 당시 동작서 수사 담당자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팀장은 동작서에 라인이 있다는 전직 보좌관 B씨와 통화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른다면서 이제 진술 조언이라는 것 역시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일도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 과장급 간부 역시 이제 카드가 결제된 식당을 뭐 조사하거나 할 걸 다 하고 서울청 허가까지 받아서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봐주기 의혹을 부인을 했습니다. 김 의원 측 역시 뭐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문 기자 설명을 쭉 들어보면 뭐 이른바 진술 코치 문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이제 수사의 공정성과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무혐의 처리라든지 이것이 사건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에 경찰의 독자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외압이라든지 어떠한 외부 세력의 의견이 들어간 것인지 이것을 이제 중간 지점으로 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봐주기 수사가 인정이 되려면 실제 이제 외압 청탁이 있었는지가 입증이 돼야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수사에 고의적인 축소나 배제가 있었는지 또 충족을 해야 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뭔가 벗어난 그러한 의사 판단이 있었는지까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만약에 실제 이제 그때 당시 굉장히 코치까지 이루어지면서 또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 특검 관련된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공천 헌금 의혹이라든지 2020년도에 있었던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좀 회의론이 불거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공천헌금 의혹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김병기 의원 말고 강선우 의원도 연루가 돼 있잖아요.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이제 강 의원의 지역구에서 사무국장을 맡았던 남모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돼서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2년 4월 이제 서울시 의원 공천을 신청한 김경우 후보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아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강 의원은 이 남 씨가 1억 원을 보관 중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글쎄요. 안 받는 거. 그거는 뭐 의원님이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어떠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는 뭐 의원님께서 해결해야 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남 씨를 상대로 이제 1억 원을 받은 경위 그리고 실제로 돌려줬는지 이 여부를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남 씨는 1억 원의 행방 등에 대해서 모른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이제 강 의원 측은 돈을 받자마자 즉시 반환했다고 해명을 했고요. 김경 시의원 측은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서 의혹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김경 시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언제 옵니까?
그 경찰에 이제 고발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1일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김 시의원은 이제 MBC에 귀국 후에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오기는 했지만 귀국 계획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가겠다 이렇게만 답을 했습니다. 경찰은 최대한 이번 주 내에 이제 입국을 조율 중이라면서 귀국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왜 김경시 의원 출국 금지 안 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출국 금지라는 것은 어떠한 영장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 그리고 예방적으로 취하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도주의 우려가 있고 해외 출국의 우려가 있다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고발장이 접수된 다음 날에 바로 이제 출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우리가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출국 금지를 내리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영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제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출국을 해서 협조한다라는 말만 하고 있고 언제 입국을 할지는 사실상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